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정치인의 정원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 그 발단이 된 글을 잠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글은 한국 조경학회지 40호에 기록되어 있는 글인데요. 제목은 정원에 표상된 이상, 토머스 제퍼슨의 아카데미컬 빌리지와 몬티첼로의 경우를 중심으로 정원에 표상된 이상을 살펴보았다는 거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성종상이라는 분의 논문입니다. 대체로 정원은 인간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둘 간의 영향관계로 설명되어 왔다. 인간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생각. 이 글은 정원을 인간의 꿈과 이상이 구축된 표상으로 간주하고 그 구체적인 면모를 토머스 제퍼슨의 정원을 사례로 하여 고찰해 보려고 한 것이다. 정치가로서의 면모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토머스 제퍼슨은 직접 여러 정원을 설계하여 조성한 후 몸소 가꾼 정원가이기도 하였다. 그가 직접 설계하고 완성시킨 몬티첼로, 아카데미컬 빌리지, 포플러 포레스트 등에는 그의 국가적 이념으로서 자유와 민주주의, 중농주의 등의 이념적 가치와 함께 전원에 대한 지향,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이상이 숨김없이 표상되어 있다. 정치가이자 신생국의 성각자로서의 이상과 함께 그의 개인적인 꿈과 신념이 공간적으로 표출되어 있는 것이다. 추구하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그것을 공간적 도식으로 재현함으로써 제퍼슨의 이상은 자신은 물론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재음미되고 공유되어졌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제퍼슨에게 있어서 정원은 이념과 이상을 공간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무대였다고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어, 이제 누구나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글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뭔가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이념, 이상, 국민들 모두와 소통되어야 하는 이런 것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모두가 즐기고 소통하고 느낄 수 있는 자연 공간에 문화를 입힌 정원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소통하고자 했던 것이 토마스 제퍼슨이란 분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또한 그가 또 정원,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표현 도구를 정원으로 설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원은 다양한 존재 사유와 의미를 지닌다. 야생 자연에 대항하여 구축한 안전한 안식처에서부터 지극히 개인적 차원의 취향에 이르기까지 정원의 의미나 효용은 다양하다. 그런 만큼 정원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정원은 자연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사회의 신념을 토대로 하여 이상화한 곳이다. 자연과 문화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 영향에 대한 사고방식의 산물로서 자연의 상징으로 구축한 곳이 곧 정원인 것이다. 풍경을 자연 안에 있는 자연보다 더한 그 무엇, 이른바 자연의 상을 지각기관에 각인시키고 기호화한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원 역시 자연을 상징적 표상으로 재현한 곳인 것이다.
정원 개념 범주의 변화를 따져보면 한 국가의 문화 발전의 역사를 간파해낼 수 있다는 지적처럼 정원은 국가적 문화 지표이기도 하다. 결국 정원은 자연에 대한 사회적 관념의 실체인 셈이다. 정원이 낙원으로 표상되었다는 사실은 인간 정주 환경이 그만큼 열악해졌음을 반증한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래 인간은 힘들고 팍팍하기만 한 현실의 상대양으로서 다시는 갈 수 없는 낙원을 꿈꾸어 왔다. 그렇게 정원은 인간으로서의 유한성과 한계를 넘어선 꿈꾸기의 도약대이자 무대로서 상상력과 영감의 현장으로 자리 잡아 왔다. 조경가로서 혹은 정원가로서의 제퍼슨에 대한 연구로는 니콜스 앤드 그리스월드의 저서 눈에 띄나 주로 그가 직간접 관여한 정원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또 그의 작정 의도나 이론에 관해서는 아담스, 와델 등에서 단편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그 이면으로서 그의 자연관 내지 조경관에 대해서는 밀러의 성종상의 연구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정원을 인간의 꿈과 이상이 구축된 표상으로 간주하고 그 구체적인 면모를 토머스 제퍼슨의 정원을 사례로 하여 고찰해 보려고 한다. 정치가로서의 면모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토머스 제퍼슨의 정원들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는 연유는 순전히 정원과 이상의 연관성 탓이다. 즉 실천적 이상주의자인 제퍼슨이 자신의 꿈과 이상을 현실 정치에서만이 아닌 자신 스스로 만들어 즐긴 정원 속에 펼쳐 보였던 면모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상이란 인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목표를 말한다. 현실에 대한 상대항으로 탄생된 것이기는 하나 인간이 부단히 노력하여 성취하거나 가까이 이르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상은 공상이나 몽상과는 다르다. 그것이 절대적 완전체이든 실현 가능한 목표이든 간에 이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성적 존재 가치를 획득하게 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나아가 이상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각자가 처한 현실 넘어 무언가를 지향으로 갖게 함으로써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이와 유사하게 정원에 있어서 이상은 그 태동 배경이 되기도 하고 조성 개념과 설계안을 결정짓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동서양 거의 모든 정원의 전형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에덴이나 파라다이스 그리고 무릉도원은 공간적으로 표상된 이상 정원의 대명사라 할 만하다. 우리는 모두 정원을 꿈꾸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 글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세속적 욕망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서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이상향으로 간주됨으로써 이들은 정원의 영원한 전범으로 간주되어 왔다. 달리 말하자면 이들 이상향 보다 정확하게는 그와 같은 완전한 상태 내지 경지로서의 이상을 표상함으로써 정원은 그 존재 근거를 인정받아 온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의 관념을 땅 위에 재현시킴으로써 정원은 상상과 현실의 간극을 메워주는 이상 실현의 대체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림이나 정확히 어떤 정원은 그쪽이죠. 그렇게 마음속의 관념을 땅 위에 재현시킴으로써 정원은 상상과 현실의 간극을 메워주는 이상 실현의 대체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림이나 문학이 추상적 재현에 머무르는 데 반해
구체적인 실체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원은 실천성을 담보해 준다. 그림과 또 다른 예술과는 달리 정원은 우리 생활 속의 예술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다양한 생산물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추상적 관념을 시지각적 모티브나 연상을 통해 물리적 공간 속의 구체적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으면서 나아가 자신이 그 속에서 땅을 일구고 나무를 심는 등 신체를 통한 행위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계절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심는다는 의미에서 이 정원의 조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창조적인 예술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을 표상한 공간으로서 정원의 면모는 그 역사만큼이나 유래도 길고 사례도 풍부하다. 베르사유 정원은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17세기 프랑스 정형식 정원의 대명사로서 그것은 광대한 지면 위에 축과 대칭으로 펼쳐진 공간의 무한한 평면성이 한껏 강조된 작품이다. 정원과 공간 구조물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태양과도 비교되곤 했던 절대왕 루이 14세의 권력과 그 지향을 표상하는 공간적 도식으로서 때로는 자연의 위력조차도 자신의 권력 아래 굴복시키고자 했던 이상의 산물이었다. 북경에 있는 원명원에도 지상의 모든 아름다운 정원을 자신의 정원 속에 집약하여 지상 낙원을 과시하려 한 청나라 건융제의 꿈이 담겨 있다. 이 같은 이상의 표상은 무릇 정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구현된 것은 아니라 도시 속으로 확장된 정원, 곧 공원에도 그대로 추구되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 옴스테드의 꿈이 담겨 있다. 넓게 개방된 초지는 누구에게나 열린 평등과 자유를 표상하며 곧게 뻗은 보행로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당당함을 표방하고 있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스타인이나 라이트 등이 주도한 전원 도시 운동은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사회적 이상이 경관 혹은 정원에 표상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민들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공공의 정원은 혹은 공용의 오픈 스페이스를 단지의 중심으로 설정함으로써 주민들 간의 사회적 접촉을 증대시켜 건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정원 또는 오픈 스페이스를 공동체의 가치를 드러내고 형성시키는 매개로 활용한 당시의 전략은 이후의 근대 도시 계획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도시 정원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설명이 되고 있네요. 다만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느냐 혹은 공동체 전체로 확장된 것이냐만이 달랐을 뿐인 것이다. 토머스 제퍼슨 이해 정원생활과 경관관. 제퍼슨의 정원생활. 제퍼슨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다. 신대륙 미국이 하나의 국가로 독립하여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정치가, 교육자, 그리고 철학자로서 그가 남긴 족적은 지대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언어학, 자연과학, 농학, 원예, 측량, 디자인,